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기반 서비스 디자인, 데이터의 생산,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작업, 그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문헌정보학을 기반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 문헌정보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왜 문헌정보학에서 할까 하는데, 저는 그 문헌정보학 졸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도서관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도서관을 전제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의 쓰임새는 상당히 폭이 넓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도서관에 갔을 때 그것을 도서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인 것이지, 도서관에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해가니까 우리 이걸 배워야 해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문헌정보학, 도서관이 기반이 아닌 사서가 중심인 사서의 시각에서 지식기반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 있을까 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절차도 얘기하고 뭐 어떤 시스템도 얘기를 하지만 그 가장 근간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 생산 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취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도 있지만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내용들도 하나의 데이터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정보,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을 들여다보면 아마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의 상위 개념이 정보이고 정보의 상위 개념이 지식이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것이 지식 덩어리도 데이터이고 책 한 권도 데이터이고 방송 하나도 데이터이고, 근데 그 방송을 짤방을 만들어서 클립을 몇 개 만들어도 그 하나하나도 역시 데이터이고, 우리가 통계에서 말하는 데이터처럼 데이터들이 잘 정렬되어진 형태도 하나의 데이터군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데이터에서 우리가 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려고 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특정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죠. 정보라는 것은 그 데이터가 드러내고자 하는 또는 드러내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 내가 궁극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먹고 그 결과론적 얘기를 내가 그 데이터로부터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루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해가는, 그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정보라는 개념 안에는 지식이라는 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지식화시키는 작업이니까요. 그렇게 놓고 도서관에서는 어떤 책은 누구에게 의미 있고 어떤 책은 또 다른 누구에게 의미 있어를 통칭해서 일반화시켜 놓으면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원, 데이터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거야 라고 일반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취급하는 것은 정보라는 것이기보다는 가장 로우값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진 책이라는 형상물을 가졌던 것이 과거 우리의 역사인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이 전자, 디지털화 되어지기도 하고, 디지털화 되어지면서 행인지 불행인지 미디어의 체제가 전부 다 뭉뚱그려져 버렸죠. 예전에는 음악이 달랐고 영상이 달랐고 문자가 다 다른 형태를 하고 다르게 표현되는 독특한 자기만의 미디어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포함 관계는 있습니다. 문자 체제를 담았던
어떤 미디어에서 소위 소리 체제로 넘어가면서 소리를 담는 문자 미디어가 생겨나고, 그 소리를 담는 미디어가 영상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상 안에는 문자도 영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 소리도 영상 화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를 넘어갔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움직임을 다루던 매체가 어느 순간 그 속에 소리도 같이 집어넣고, 움직임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화면에 우리가 종이에다 표시한 책도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니까, 결국 영상 매체가 생기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거의 하나의 체제로 뭉뚱그려져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게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개념 속에서 버추얼 공간 속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실체하지 않은 곳에서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매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상 매체가 보여줬던 그 3차원 공간에 대한 얘기들,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다차원 공간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결국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과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계산해서 다양하게 추론해낼 수 있는, 다양하게 설계해낼 수 있는 기법이 발생하면서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몽땅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이 자기의 이 신체, 생물 구조를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이것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떨어졌지만, 그것도 지금은 DNA를 구조화시키고 DNA를 분석하고 이것을 재생해내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말은 여기서 그 분자 구조와 DNA를 이쪽에서 재구성해내면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기보다는 복제의 개념이 상당히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어느 얘기 속에서 들어봤더니 재밌는 얘기라더니, 그게 순간이동이 가능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이동해서 복제하면 돼. 그건 복제지. 원본을 파괴하면 이동이지. 거의 관념 같은 얘기들이 주고받아지더군요. 아무튼 그 속에서 사서들이 배우는 내용은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만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그래서 분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분류는 데이터를 적절히 배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공간에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소통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벌, 어휘죠. 그게 아마 미래에 가면은 동작을 잡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영화 한 편에 엄청나게 많은 색인을 개발하는 것들이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해서가 아니라 그 이미지들을 구조화시킴으로써 그 이미지의 반복 재생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미지의 내기, 그 이미지의 이 3차원, 다차원 공간에서 변화를 어떻게 동일시시키느냐에 대한, 아마 그게 우리가 미래에 말하는 AI로 진화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을 그대로 기계에 옮겨놓고 그 판단 능력까지 심어주면 그것이 이제 AI가 되는데, 복잡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있고 보였다 사라졌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 어떤 것들은 계속 누적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계속 교체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쳐다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써먹을 수 있을까. 가장 심플한 방법은 제 경험 속에 집어넣는 거죠. 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을 진행해봤더니 이렇더라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산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 매일같이 다를 것 같고 매일같이 다른 사람도 만나고 다른 일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매우 단순한 어떤 행위들이 중첩되어져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는 것이고, 선택되어서 진행되어진 다양해 보이는 것들이 그런 선택과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다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아마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서 했던 말들이 다 이제 와 닿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복되어지는 것에서 펑션에 대한 얘기, 함수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 함수를 해석하는 과정에 미분과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함수가 표현되어지는 양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공식이 나오죠. 사인, 코사인의 법칙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직선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다함수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한 얘기, 이동에 대한 얘기, 면적에 대한 얘기, 그것이 갖고 있는 진행 방향에 대한 얘기, 다양성에 대한 얘기, 수열, 순열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파생되어서 만들어냈어요.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동 패턴과 사고 패턴들을 구조화시키고 패턴화시킴으로써 분석이 가능하다. 그 구조화 패턴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형상화시킬까? 제일 쉬운 것이 숫자를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1, 0, 3, 4 이런 식으로 수치화시키고 수치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사람마다 랜덤하게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떤 양태를 보이는 거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정규분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정식, 제이커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낸 반복에 대한 어떤 그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관성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모델링함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모델링은 그 틀을 기반으로 우리가 다양해 보이지만 그 틀을 따르는 어떤 그런 현상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유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이걸 그대로 들여다가 도서관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과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지식자원이라고 부르는 것들 데이터들이 쌓여있을 때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만날 수 있게끔 그 접점을 개발하고 그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동안 했던 많은 도서관 내에서 작업들 문헌정보에서 가르쳤던 많은 규칙과 방법들 서비스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정규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매뉴얼화한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다양성과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전 것을 배우고 옛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옛 기술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절차를 배우는 이유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진행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냐면 그 변화에 대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 달라질 수 있어. 그 왜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질까를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변화시키고 진화시켜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해주는 역할들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교육기관은 그런 절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작업이 그 원리를 이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 수학에서 배웠던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단원에 들어서면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것을 익히게끔 해주는 경험을 쌓게끔 해주는 학습을 유도해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평가하고 나중에 자기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래서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문제풀이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풀이의 요령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원리나 개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죠. 원리나 개념을 등한시하게 되면 시험 볼 때 그 공식을 잊어버리거나 문제가 좀 꼬여 있으면 해석이 불가한 상태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재주도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있고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분석할 수 있고 재해석해내서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자기 방식대로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답은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답을 풀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매 단원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에 학생들에게 그 단원이 어떻게 보면 축약되어져서 가장
잘 정리된 방법, 가장 그 유명하고 쉬운 방법을 쭉 전개시켜 왔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서 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일을 할 때는 너무 익숙할 뿐만 아니라 당연시 여기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에서 새로운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하고 하는 것들, 그냥 이미 알았던 지식과 알았던 절차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발견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변화입니다. 작게나마 조금씩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게 되고 과거의 기술에 빠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소위 80년대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90년대에 넘어갈 때 도서관에서도 이미 60년대 초반에 그것을 인지하고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책이라고 할 거는 절대적인 상품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분해 불가한 어떤 완성체로 이해했던 책을 분해하려는 노력들이 나옵니다. 책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기호들이, 소위 문자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주제라든가 색인이라든가 통해서 저 많은 책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나 사서선들의 지식을 통해서 전개해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화되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데이터에 보다 더 명확한 접근점을 제시하고 그 데이터를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진짜 필요한 것만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만한 책을 하나 쳐다봤을 때 이 책 속에서 과연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얼마지 보면 극히 적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과사전이죠. 백과사전은 뭐 수십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필요한 건 한 페이지, 경우에 따라서 한 줄만 있어도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런 정보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접근한 많은 결과물들도, 특히 그 변화 속도가 빠른 자연계열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올드 패션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미 새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예전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것들이 그런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면 그 속에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일, 그걸 구조화시키는 일,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썼던 키워드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많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찾는 어휘들이 바뀌었네 했을 때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른 어휘로 접근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필요한 백업 데이터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도 요구되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데이터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틀대로, 우리의 패턴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가가 실은 사서 선생님들의 몫이고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기반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바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그런 부분을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관념적이고 어떻게 보면 두리뭉술한 얘기 같지만 지식 기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서비스가, 궁극에 우리가 하는 것이 서비스라면 그 지식 기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소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해낼 수 있는가, 그런 일단 마음가짐부터 한번 가져보자.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일 수 있어. 저걸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소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 있을까? 사람이 찾아왔어.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하지? 그럼 그 사람이 찾아왔을 여러 개의 메타 데이터군을 개발할 수 있겠지, 요소군을.
누가 찾아왔고 언제 찾아왔고 지금 찾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쭉 구조화시켜 놓고 보면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순간 느껴지는 거 있죠. 소위 편의점에서 갖는 계산기. 사람이 찾아오면 시간대가 자동 결제가 되어지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이런 데이터를 넣음으로써 그 시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구조화시키고 이것을 계측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상품의 배열이라든가 광고 문구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파악해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 편의점은 어떤 물건을 팔까를 좀 더 경제적으로 능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고서 도서관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세상의 지식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건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도서관에 특화되어 있고 도서관 다운 용어로 배우다 보니까 그게 분리된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 한 가지라고 마음가짐.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도서관이 앉혀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내용을 딱 도서관에서만 쓰는 거라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걸 해석해내는 방법이라든가 분석해내는 것에 대한 약점이 있는 거죠. 소위 여러분 수학 시간에 공식만 배우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 공식을 유도할 수 있고 공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서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